펜타곤은 그날 밤 하나를 숨겼습니다. 천궁이 아니었습니다. 요격률 96%는 이미 공개됐으니까요. 진짜는 경납고 안쪽, 덮개로 가려진 17기였습니다. 그날 밤 세 가지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100%, 드론 120기를 한 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90km, 미국조차 닿지 못하는 거리를 4분 만에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 500km. 이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은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UAE는 원유 1800만 배럴을 조건 없이 내놓았습니다. 하룻밤 만에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때문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한국의 대역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그날 새벽 3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UAE 왕실 군사고문실에서 처음 듣는 벨소리였습니다. 보통 새벽에 울리는 전화는 오보이거나 아니면 전쟁입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드론 발사 포착, 이란 내륙 290km 지점.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속도 시속 200km, 도착까지 87분. 손가락이 계산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87분. 1시간 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결정해야 했습니다. 무기를 고르고, 배치하고, 가동까지. 레이더 담당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편대 규모 추정 120기 이상입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산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120기. 패트리어트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란 내륙에서 출발한 120개의 점이 페르시아만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착지는 모릅니다. 두바이일 수도, 아부다비일 수도, 정유 시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120기가 흩어지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17발. 드론 120기를 17발로 막는다고요.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격률 79%라고 쳐도 25기는 통과합니다. 그 25기가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바이 공항일 수도 있었고 아부다비 정유 시설일 수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멈추는 순간 세계 원유 20%가 끊깁니다. 일본 비축량 47일. 한국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유가는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5기가 정유시설에 떨어지면 배럴당 200달러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손을 떨며 왕실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깨워 주십시오. 비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깨워 주십시오. 3분 후 회의실 불이 켜졌습니다. 테이블에 12명이 모였습니다. 왕실 고문, 국방부 차관, 공군 참모 총장.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소집된 회의실. 그 자체가 이미 비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 120개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폭탄이었습니다.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중입니다. 지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일정한 간격으로 그 소리가 시계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줄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 동맹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없는 동맹. 그게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미국 무기에 썼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샀습니다. F-16을 샀습니다. 정비 계약을 맺었습니다.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동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면 보호받는 거라고. 그런데 드론이 날아오는 밤에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40년치 돈이 한 통의 전화보다 가벼웠습니다. 다른 고문이 입을 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17발로는 부족합니다. 전하, 철수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철수, 두바이 주요 시설 인원을 대피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드론이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자이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국 것을 쓰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자이드는 UAE 공군 30년 경력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검증된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모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무기를 꺼냈습니다. 천궁입니다. 경납고에 있습니다. 한 고문이 반박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훈련장 숫자로 국가 안보를 걸 수는 없습니다.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96%입니다. 패트리어트 실전 기록 79%보다 높습니다. 그건 훈련장 숫자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안성 시험장. 96이라는 숫자.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숫자였으니까요. 87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17발로 도박을 하거나 실전 기록 없는 한국 무기로 도박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도박이었습니다. 다만 판돈이 달랐습니다. 17발은 계산이 안 나오는 도박이었습니다. 천궁은 계산은 나오지만 검증이 안 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왕을 봤습니다. 왕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87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전하, 천궁을 가동하십시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숨이 멈췄습니다. 내가 저 말을 했나.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반대파 고문 셋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미국파 고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1초였는지 10초였는지 모릅니다. 자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파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기록도 없는 무기에 국가를 걸겠다는 거냐.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17발이 더 큰 도박입니다. 패트리어트 17발로 120기를 맞겠다는 게 도박이 아니면 뭡니까? 왕이 명령했습니다. 천궁 긴급 배치. 87분 안에 완료하십시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소리는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자 소리였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무기가 아니었다는 걸. 신뢰였습니다. 다시. 복도를 걸어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사막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드론 120기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늘 어딘가에 120개의 죽음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3분 남았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발사대가 4개였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UAE 군 기술자들이 케이블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3년 전 안성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전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96%였습니다. 실전에서는요. 한 기술자가 다가왔습니다. 가동 준비 완료까지 40분 필요합니다. 73분에서 40분을 빼면 33분입니다. 드론이 도착하기 33분 전에 준비가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지연되면요. 저는 천궁을 다시 봤습니다. 미사일 포드가 보였습니다. 하나에 몇 발이 들어갑니까? 물었습니다. 8발입니다. 4개 발사되니까 32발이었습니다. 32발, 120기. 이건 계산이 아니라 거의 포기였습니다. 그때 경납고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3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천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급하지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뒤따르는 2 사람도 같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 해본 일처럼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레이더 쪽으로, 한 사람은 발사대 하부로. 50대 남자는 천궁 정면에 섰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리더였습니다. 자이드가 소개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입니다. 어제 도착했습니다. 어제요. 저는 몰랐습니다. 자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을 위해 불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천궁 발사대 앞에 섰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UAE 기술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준비 시간 단축 가능합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25분이면 됩니다. 40분이 25분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요? UAE 기술자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사전 점검을 이미 끝냈습니다. 케이블 연결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제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1분 남았습니다. 73분에서 25분을 빼면 48분입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2발로 120기를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려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기를 만들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아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막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요격률 96%입니다. 한 발당 0.96기를 떨어뜨립니다. 32발이면 30.72기입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120기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천궁을 가리켰습니다. 재장전합니다. 6분이면 됩니다. 6분. 그 6분 동안 우리는 뭘로 버텨야 합니까? 그가 덧붙였습니다. 4번 쏘면 128발입니다. 120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32발씩 4번이면 128발. 요격률 96%면 122.88기였습니다. 120기보다 많았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120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가동 준비 완료. 자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궁 레이더 안테나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준비 완료 상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드론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0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자이드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곧 사거리에 들어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96%. 훈련장 숫자. 지금은 실전입니다. 사거리 진입.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지휘소가 멈췄습니다. 모든 눈이 자이드를 봤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자이드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천궁 발사. 그 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초가 3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쾅. 경납고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소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불꽃이 보였습니다. 천궁에서 미사일이 솟구쳤습니다. 하나, 둘, 셋. 연속으로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을 향해 요격 성공.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2차 발사. 또 쾅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15기 격추, 23기 격추.
그리고 갑자기 속도가 붙었습니다. 30기, 40기, 50기.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탄소진. 재장전 시작합니다. 6분.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던 시간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점이 아직 70개 남아 있었습니다. 지휘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재장전하는 동안에도 드론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고문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 70개의 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거리가 줄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4분. 저는 한국 엔지니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6분이면 됩니다. 6분. 1초도 더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훈련장에서는 6분이었을 겁니다. 실전에서도요?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서 3분. 붉은 점 70개가 화면 중앙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소 안에서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2분. 자이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재장전 상황 보고 한국 엔지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분 50초 남았습니다. 정상 진행 중. 그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1분. 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귀에서 맵박이 들렸습니다. 붉은 점들이 더 커졌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재장전 완료. 한국 엔지니어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정확히 6분이었습니다. 1초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2차 교전 시작. 자이드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32발이 또 날아갔습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60기 격추, 88기 격추, 100기 격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재장전. 세 번째였습니다. 남은 드론 20기. 마지막이었습니다. 6분 후 마지막 발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0기 전부 사라졌습니다. 전량 요격 완료.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습니다. 자이드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발사 96발, 요격 120기.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00%. 훈련장보다 높았습니다. 실전에서 너무 완벽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96%가 아니었습니다. 100%였습니다. 훈련장에서 96, 실전에서 100점, 보통은 반대입니다. 훈련장에서 잘 되던 것이 실전에서 떨어집니다. 마찰이 생기니까요. 먼지, 열, 습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그런데 천궁은 올라갔습니다. 실전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96%는 천궁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준 만큼만 보여준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습니다. 지휘소 안이 시끄러웠습니다. 자이드가 웃고 있었습니다. 고문들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한 고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왕실 비서실에 보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고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끝났습니다. 웃으면서.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20기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리고 내일 밤에도 보낼 수 있는지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이겼으니까요. 사람은 이기면 멈춥니다. 생각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 화면은 깨끗했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깨끗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론을 막은 건 결과입니다. 원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결과를 지웠다고 원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화면을 봤습니다. 이란 내륙 감시 레이더였습니다. 290km 지점. 거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들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고정된 점들. 발사되었습니다. 등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이드 장군, 제가 불렀습니다. 환호 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자이드,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웃음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자이드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1초 만에 이란 내륙 드론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10개가 넘었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오늘 밤 120기를 보낸 바로 그것들이 내일 밤에도 120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0기를 막았습니다.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은 게 아닙니다. 잠깐 멈춘 겁니다. 발사대가 살아있는 한 내일 밤에도 120기가 날아올 겁니다. 모레도요. 그 다음 날도요. 천궁 탄약은 유한합니다. 96발을 쏘면 재보급이 필요합니다. 재보급에는 최소 48시간이 걸립니다. 그 48시간 안에 다시 공격이 오면요. 그때는 패트리어트 17발밖에 없습니다. 다시 원점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100%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저는 자이드를 봤습니다. 원점을 지워야 합니다. 자이드가 멈췄습니다. 290km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거리 바뀝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로는 안 됩니다. 항공기를 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란 방공망이 있습니다. S-400 미사일 체계. 러시아제입니다. 전투기를 띄우면 격추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천무입니다. 경납고에 있습니다. 지휘소의 환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자이드 사이에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경납고로 다시 갔습니다.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120기를 잡은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뭔가 보였습니다. 천궁보다 컸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길었습니다. 트럭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회색 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17기였습니다. 경납고 뒤쪽 어둠 속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곳에 조용히 가까이 갔습니다. 덮개 틈으로 보였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천궁 쪽은 전자 장비 특유의 따뜻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차가웠습니다.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냄새. 이건 방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포드가 4개 달려 있었습니다. 천궁보다 굵었습니다. 흡기구가 보였습니다. 램제트 엔진이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용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덮개를 봤습니다.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290km는 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290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란 발사대까지의 거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실전 기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궁도 실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를 찍었습니다. 저는 덮개 씌운 발사대를 다시 봤습니다. 17기. 천궁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계가 천궁에 박수치는 동안 한국은 이걸 경납고 뒤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천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시.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같은 테이블, 같은 사람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1시간 전 환호하던 고문들이 조용했습니다. 자이드가 화면을 켰습니다. 이란 내륙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드론 발사대 10대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것들을 합니다.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한 고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천무입니다.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천무.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납고 뒤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거리 290km입니다. 이란 내륙까지 닿습니다. 미국파 고문이 반박했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습니다. 천궁은 아까 써봤습니다. 그런데 천무는요?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천궁도 1시간 전까지는 실전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통신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펜타곤 긴급 링크 요청 들어왔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별 2개를 단 장성. 회색 머리에 턱을 괴고 있는 표정. 그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습니다. UAE 천무 발사 계획을 보류하십시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우리가 천무를 논의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5분. 그 안에 정보가 펜타곤까지 갔습니다. 이 회의실 안에 미국 눈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12명. 누군가 휴대폰으로 보고했을 겁니다. 아니면 회의실 자체에 장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맹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시, 동맹이 아니라 통제. 장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천무는 검증되지 않은 무기입니다. 나토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내륙 타격은 전쟁 확대를 의미합니다. 미국파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 천궁에 반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천궁이 100%를 찍은 뒤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줄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미국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장성이 대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이 72시간 내 종료됩니다. 그 후 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72시간. 3일이었습니다. 자이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드론은 계속 날아옵니다. 장성이 잠깐 멈췄습니다. 천궁으로 막으십시오. 탄약이 부족합니다. 자이드가 대답했습니다. 재보급 전에 공격이 오면요. 장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장성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는 UAE를 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천무가 성공하면 중동 시장이 흔들립니다. 하이마스 자리를 천무가 가져갑니다. 하이마스. 미국 로키드 마틴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한 세트에 수천만 달러입니다. 중동 시장에서만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로 치면 수백억 달러입니다. 미국 방산 산업의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돈이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한 발의 미사일이 수백억 달러의 시장을 흔드는 겁니다. 폴란드가 재계약을 재고할 겁니다. 루마니아도요.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동맹국 안보가 아니라 무기 판매였습니다. 40년 동맹의 본질이었습니다. 미국파 고문이 말했습니다. 전하, 신중해야 합니다. 천무 발사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다른 고문이 동조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도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1시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천궁도 검증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100%를 찍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 속 장성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동맹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떠났습니다. 드론이 날아올 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무 얘기가 나오니까 5분 만에 화상회의를 걸어왔습니다. 그게 40년 동맹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통보도 없이 왔습니다. 경납고에 발사대를 세웠습니다. 천궁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천무는 뒤에 숨겼습니다. 덮개를 씌워서요. 17기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쓰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명이 어제 도착해서
밤새 점검을 끝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대가도 없이 필요할 때 쓰라고 가져다 놓은 겁니다. 40년 동맹과 하룻밤 준비.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천무를 준비하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펜타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성이 먼저 끊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왕이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12쌍의 눈. 침묵이 흘렀습니다. 똑.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UAE의 운명, 중동 정세,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신뢰. 전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안성 시험장. 넓은 평야에 천궁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요격률 96%입니다.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훈련장 숫자니까요. 옆에 있던 미국 군사고문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 그 6글자가 3년 동안 파일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보고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경납고에 천궁을 세웠습니다.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밤 천궁은 100%를 찍었습니다. 실전에서 드론 120기 전략 요격. 한 대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장보다 높았습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천무는요? 실전이 없습니다. 검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궁도 1시간 전까지는 실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3년 전 96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왕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천궁이 100을 찍었습니다. 실전에서 미국파 고문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무를 믿습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발사를 승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천무 이동 시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 쪽이었습니다.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금속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휘소까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 경납고 문이 양쪽으로 벌어졌습니다.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거대한 발사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궁보다 컸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천궁이 방패였다면 이건 창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발사관이 수평에 가깝게 누워 있었습니다. 천궁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드론을 잡았습니다. 천무는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으로 290km 너머를 향해 방향이 달랐습니다. 막는 무기와 치는 무기의 차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사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덮개 천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천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달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됐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십 톤의 무게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천궁은 세계가 봤습니다. 96%를 공개했고 100%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천무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계가 천궁에 박수치는 동안 이건 경납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290km. 이란 내륙까지의 거리. 천무 사거리. 숫자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드론 발사대 위치를, 거리를, 그리고 천무를 준비했습니다. 덮개를 씌워서 조용히 다시.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휘소로 가야 했습니다. 천무 발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천궁대는 떨렸습니다.
87분 내내 떨렸습니다. 6분 재장전 때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천궁 때도, 재장전 때도, 천무를 말할 때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120기가 날아올 때도, 육군을 기다릴 때도, 290km를 말할 때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의 표정. 그 표정이 저를 차분하게 만든 겁니다. 지휘소에 도착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란 내륙 좌표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지점. 드론 발사대 위치였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천무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90km.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지휘소에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발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이드가 명령했습니다. 천무 발사 좌표 전송. 레이더 담당관이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위도, 경도, 고도. 좌표가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좌표 수신 확인.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봤습니다. 타격 정확도 98% 예상됩니다. 98점,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발사 승인하십니까? 자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자이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천무 발사. 10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 쪽이었습니다. 그때 빛이 보였습니다.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섬광이었습니다. 천궁보다 밝았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쾅. 굉음이 지휘소를 흔들었습니다. 천궁보다 컸습니다. 창문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뭔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천궁보다 빨랐습니다. 초음속이었습니다. 마하 3 이상. 점이 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파란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원을 향해 290km 거리를.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비행시간 4분 예상됩니다. 4분. 그 짧은 시간에 290km를 날아갑니다. 천궁이 드론을 잡는 건 방어였습니다. 천무가 발사대를 치는 건 공격이었습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을 봤습니다. 똑.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휘소가 조용했습니다. 레이더 소리만 들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파란 점이 화면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빨랐습니다. 초음속.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감지할 수 있을까요? 감지해도 요격할 수 있을까요? 마하 3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저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전이 처음이니까요. 2분. 화면 속 파란 점이 이란 국경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만 위가 아니었습니다. 적국 영토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담당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 원이 커졌습니다. 드론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습니다. 실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0초 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발사대 12개, 건물 4개, 차량 6대. 전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0기를 날려보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타격까지 30초. 담당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파란 점이 빨간 원에 닿았습니다. 5초. 화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90km 너머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4분 전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0기를 날려보낸 그 기지가 지금은 연기뿐이었습니다.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타격 확인.
표적 파괴. 지휘소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천궁 때와 달랐습니다. 천궁은 막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천문은 친 것이었습니다. 적의 땅을 태운 것이었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차이. 그 차이가 지휘소 항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기만 보였습니다. 290km 저 너머 내륙. 천무가 닿았습니다. 실전 기록 없이, 검증 없이. 그런데 98%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100%였습니다. 발사대 12개 전부 사라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내려놨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98%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100%였습니다. 다시.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펜타곤 링크 재연결 요청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천무 발사 후 10분이 지났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별 2개.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턱을 괴고 있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분 전 이 화면에서 보류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지금은 수평이었습니다. 아니, 약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말할지 말지를, 항의할지 침묵할지를. 5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장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있던 참모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천무 타격 성공을 보고드립니다.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장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항의가 없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천무가 성공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화면이 꺼졌습니다. 장성이 먼저 끊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30분 전에는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하면 천무의 성공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경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고하면 동맹국 안보를 방해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펜타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자이드가 저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궁 100%, 천무 100%,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볼 겁니다. 루마니아가 볼 겁니다. 중동 전체가 볼 겁니다. 하이마스 재계약이 흔들릴 겁니다. 펜타곤이 침묵한 이유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항의하면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한국 무기가 자기네 것보다 낫다는 걸. 다시. 그때 다른 화면에 뉴스가 떴습니다. 일본 속보였습니다. 도쿄 총리실 긴급회의 소집. 자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일본 총리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UAE 원유 공급 우선순위 변경. 한국이 1순위로 상승했습니다. 우리는요? 3순위입니다. 총리실이 얼어붙는 게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3순위. 일본에게 그 두 글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유가 끊기면 일본 경제는 2주 안에 마비됩니다. 비축유가 있지만 47일 뿐입니다. 3순위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마지막에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가장 늦게 받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의 순서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UAE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갑니다. 중국보다 많습니다. 인도보다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게 밀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일본 총리의 얼굴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석유를 바꿨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뒤집었습니다. 천궁 한 대가 1800만 배럴의 가치를 만든 겁니다.
저는 다른 뉴스도 봤습니다. 워싱턴 속보, 로키드 마틴 주가 하락, 미국 방산주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반응한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패트리어트 79%, 천궁 100%.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UAE 왕실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원유 1,800만 배럴 우선 공급 결정. 조건 없음. 조건 없음. 그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1,800만 배럴. 일본 한 달 소비량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조건 없음. 그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무기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차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왜요? 천궁이 120기를 막았으니까요. 천무가 290km를 쳤으니까요. UAE가 오늘 밤 살아남았으니까요. 한국 덕분에 미국이 아니라 무기가 석유를 바꿨습니다. 미사일이 배럴을 움직였습니다. 3년 전 안성 시험장에서 96%라는 숫자를 보여줬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숫자가 100이 되자 1,800만 배럴이 움직였습니다. 숫자의 무게가 달라진 겁니다. 훈련장에서 실전으로 넘어온 순간 저는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미국파 고문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 UAE는 살아남았습니다. 천궁과 천무 덕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한국을 믿은 결정이 옳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끝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천궁과 천무. 두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두 개만 보여줬습니다. 경납고 뒤에 덮개 씌운 17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 쪽이었습니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3개가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났으니까요. 덮개 씌운 17기가.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레이더 화면이 보였습니다. 붉은 점이 사라지는 화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면.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의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던 그 얼굴. 경납고 문을 열었습니다. 천궁이 보였습니다. 레이더가 멈춰 있었습니다. 점검 중이었습니다. 천무도 보였습니다. 발사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290km를 날아간 미사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덮개가 보였습니다. 회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봤습니다. 17기였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덮개 틈으로 보였습니다. 발사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천무가 아니었습니다. 포드가 4개였습니다. 천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굵기가 달랐습니다. 천무보다 굵었습니다. 천검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50대 남자. 어제 그 사람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검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가 덮개를 가리켰습니다. 천무 개량형입니다. 저는 발사대를 다시 봤습니다. 개량형. 천무가 290km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요? 사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천무 때도 멈춰섰습니다. 500km는 됩니다. 500점, 천무의 2배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500km. 지도가 머릿속에 펼쳐졌습니다. UAE에서 500km. 이란 내륙 깊숙이 닿습니다. 테헤란 외곽까지. 군사시설, 핵시설, 지휘부. 전부 사거리 아니었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17기, 포드 4개. 한 기당 미사일 수를 모릅니다. 하지만 17기가 동시에 발사되면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이란 전역에 동시에 17개의 섬광이 떨어지는 장면. 방공망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초음속이니까요. 천무보다 더 빠를 겁니다. 개량형이니까. 그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억제력이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 무기. 있다는 것만으로 전쟁을 막는 무기. 한국은 그걸 만든 겁니다. 실전 기록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무도 실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를 찍었습니다. 왜 17기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하필 17점. 그가 저를 봤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천궁 96%, 천무 290km, 드론 120기. 전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7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17발. 패트리어트 17발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검이 17기입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우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우연. 그런데 그의 눈빛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덮개를 다시 봤습니다. 17기. 패트리어트가 부족했던 숫자. 한국이 채운 숫자.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천무 앞에서 언제든지.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천검을 봤습니다. 500km. 이란 내륙 어디든 닿습니다. 테헤란까지도. 그런데 실전이 없습니다. 검증이 없습니다. 천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무는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천검은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왜 덮개를 씌워뒀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천궁과 천무는 보여줬는데 천검은 숨겼습니다. 왜요?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는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천궁이 필요했습니다. 드론 120기 때문에. 천무가 필요했습니다. 발사대 290km 때문에. 그렇다면 천검은요? 언제 필요할까요? 500km가 필요한 순간. 테헤란이 사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더라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덮개를 씌운 채로. 17기가. 조용히. 한국은 3장의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천궁은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세계에 보여준 카드. 천무는 두 번째 카드였습니다. 필요할 때 꺼낸 카드. 천검은 세 번째 카드였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한국이 보여준 건 항상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아침 해가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어젯밤 이 하늘로 천무가 날아갔습니다. 290km를 4분 만에. 그리고 경납고 안에는 500km를 날아갈 천검이 17기 서 있었습니다. 덮개를 씌운 채로. 조용히. 세계는 천궁을 봤습니다. 천무도 봤습니다. 그런데 천검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보여줄 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숨겼습니다. 다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 같은 창밖. 그런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87분을 세는 동안 떨렸습니다. 6분을 기다리는 동안 숨을 못 쉬었습니다. 290km를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으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불이 켜졌던 바로 그 경납고.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가 하이마스 재계약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천무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루마니아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천궁 2개 포대를 긴급 요청했습니다. 35억 달러. 30년 동안 패트리어트만 쓰던 나라가 서울에 전화를 건 겁니다. 79%와 100%의 차이. 그 21%포인트가 35억 달러의 무게였습니다. 요르단이 천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서울을 중동 전체가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0%, 290km, 500km. 세계가 그 숫자들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79%와 비교했습니다. 하이마스 사거리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천궁이 120기를 막았습니다. 천무가 290km를 쳤습니다. 스레게가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경납고 뒤에는 천검 17기가 서 있었습니다. 덮개를 씌운 채로. 아직도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500km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중동 시장 점유율 30% 돌파.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30%. 3년 전만 해도 5%였습니다. 미국이 60%였고 러시아가 20%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30, 미국이 40으로 떨어졌습니다. 6배 성장. 3년 만에 전시회에서 브로슈어를 나눠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100%를 찍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습니다. 하룻밤에. 그날 밤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제안서가 UAE에 도착했습니다. 가격을 30% 낮춘 제안서였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깎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데 깎았습니다. 한국 때문에. 저는 그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결정은 아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것. 선택. 그 단어가 새로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이드였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 보고서요. 자이드가 웃었습니다. 3년 전 당신이 한국 시험장에서 96%를 못 믿었다고 했죠. 저는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이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보고서에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썼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도 왔습니다. 경납고에 천궁을 세웠습니다. 천무를 숨겼습니다. 천검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필요한 순간까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실전에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미국은 40년 동맹에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지원 불가.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엔지니어 3명을 보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자이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썼을 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납고에 천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밤을.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100%, 290km,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500km.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천궁, 추가 검증 필요.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찢었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찢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검증된 것만 믿었습니다. 숫자만 믿었습니다. 실전 기록이 있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여주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조용히 꺼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도 없었습니다.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놓았습니다. 경납고에 덮개를 씌워서. 세상은 떠드는 무기를 삽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전시회에 내놓고 브로슈어를 만들고 로비스트를 보냅니다. 한국은 조용히 경납고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밤에 불을 켭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운 무기인지 저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